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12지지, 12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은 이제 10단계로 되어 있는데, 지지는 1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천간은 10단계고 지지는 12단계가 이제 된 이유는, 천간은 이제 하늘을 의미하는 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간지고, 지지는 이제 땅인데, 천간의 기반은 그래서 우주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어떤 운행 운동성 자체는, 그러니까 모가토금수라는 5단계이면서 여기에 음양관계가 붙어서 10단계가 된 거고, 지지는 요게 이제 한 단계가 더 붙었어요. 왜냐면 이제 지지는 어떤 지구의 지축이 이렇게 이제 23.7도가 기울어지면서 생긴 어떤 왜곡에 의해서 간지 하나가 더 이제 발생이 됐거든요. 요거는 이제 기초 2에서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걸 하고요. 지지는 그래서 지기에 의해서 발생된 기운이다. 일단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간하고 오행의 어떤 특성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지는 좀 천간과 좀 다르게, 그러니까 천간은 그러니까 기적인 특성으로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지는 기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질적인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그것은 형체를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천간은 정신적인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것이나 추상적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지지는 우리 육체라든가 또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요소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지는 12단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천간의 구조와는 좀 다르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지지다 라고 이해하시면 일단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에도 이제 목화토금수 오행이 있습니다만은, 지지는 오행의 배속도 있지만,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좀 편하시려면은 사계절, 추나추동의 사계절의 어떤 사계절이라는 것 자체가 춥고 덥고 뭐 건조하고 습하고 이런 것들의 조합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질적인 측면, 우리가 말하는 계절이라는 것이 음양관계의 어떤 질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 발생됐다. 그래서 이런 계절적인 요인으로 지지를 좀 이해해 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시기에는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순서는, 지지의 순서는 자축인묘로 나갑니다. 자축인묘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기운이 태초로 태동하는 시기가 자에서부터 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요 점이요, 요 이렇게 묘유 이 지점이 이제 춘분과 추분점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좌오선이 동지와 이제 하지선을 말하는 겁니다. 동지 하지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 동지가 지나면서 이제 낮이 점점점 길어지죠. 낮이 점점점 길어졌다가 하지를 넘으면서 밤이 이제 점점점 다시 이제 길어지는 어떤 순환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양이 태초로 태동하는 시기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지지에서는 순서를 이제 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라는 건 그래서 어떤 기운적인 퍼스트 첫 번째 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인간적인 특징으로 본다면, 우리 이제 사람이 느끼기에 이제 이게 이제 뭔가 시작이다라고 느끼는 것은 인에서부터입니다. 인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봄이구나, 이제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입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인월을 말하는 거예요. 입춘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느끼기에는 자월은 이게 이제 한 양력으로 한 12월쯤 되는데요. 이때 한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때를 뭐 봄이다. 또 1년의 시작이다. 물론 이제 그 1년의 세수를 정하는 법이 물론 이제 과거에 뭐 자월세수, 축월세수, 인월세수, 묘월세수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확정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쓰게 된 어떤 세수법은 인월세수를 쓰고 있다. 그래서 1년의 시작을 그러니까 인월로 이제 보는 것이 지금 현재의 역법이기 때문에 이제 편의상 제가 이제 여러분들 좀 암기하시기 좀 좋으시라고 인부터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그 1년은 12계절로 되어 있죠. 자, 12계절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지금 자축인묘 진서음이 신유술의 12지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봄에는 인묘진이 나오게 됩니다. 봄에는 인묘진. 자, 인묘가 나오는데 인은 제일 처음에 나오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저저번 시간에 음양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4, 5는 여름인데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신유 플러스 마이너스. 해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토는 토끼리, 토의 관계끼리 봤을 때 진은 플러스, 미는 마이너스, 술은 플러스, 축은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배속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진술측미는 자, 요 이제 그림을 이제 앞으로 쭉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되실 텐데요. 먼저 이제 계절의 어떤 그 오행적 특성의 글자가 먼저 오고요. 토는 항상 계절의 간기, 봄과 여름 사이를 연결하는 글자, 진. 그 다음에 여름과 가을을 연결하는 글자, 미. 그 다음에 가을과 겨울을 연결하는 글자, 술. 그 다음에 겨울과 봄을 연결하는 글자, 토. 이렇게 이제 진미, 술축 네 글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는 어떤 계절의 간기, 그러니까 계절과 계절을 이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간에서는 이제 토가 가운데로 왔는데요. 그래서 무기토가 가운데에 배속이 됐죠. 그러나 지지는 이제 이 가운데 있던 토가 사방으로 다 배치가 되면서 어떤 그 계절의 이 사이드 간방으로 다 밀려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계절이 생기는 원인은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운동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이제 지축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지축이 이렇게 이제 기울어졌으니까 아무래도 남반부가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남반부가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 요때는 이제 여름, 남반부는 여름, 북반부는 이제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요. 요때는 이제 반대로 지금 북반부는 이제 여름이 되는 거고 남반부는 이제 겨울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지축이 이렇게 넘어지니까 북반부가 아무래도 태양하고 맞닿는 어떤 그 각도가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게 되고 여기는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높아지게 되고 거의 90도에 가까워지는 거고 여기는 많이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태양의 기울기에 따라 이제 계절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게 그 공전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겨울에서 여름으로 갈 때 이제 여기가 이제 춘분점이고 이게 이제 추분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점점 가면서 받는 각도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면서 태양의 고도가 이게 점점 높아지죠. 점점 높아지면서 여기서 이제 여름이 되는 거고, 남반부 뭐 저 호주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남반부에 있는 이제 그 나라들은 좀 반대가 되는 거죠. 예, 반대. 우리가 여름일 때 거기는 겨울이고, 우리가 겨울일 때 거기는 여름이 되고, 이런 어떤 지구의 이 기울기 때문에 이제 그런 편차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제 계절이라는 것이 생겨났고요. 자, 인묘진을 이제 아울러서 이제 봄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인과 목은, 인과 묘는 이제 목에 포함이 되는 것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요. 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봄의 톤대, 봄의 톤대, 목기가 많은 토다. 목에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토라도 천간 지진은 무토, 기토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지만, 지진은 좀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은 이제 춘토다, 봄의 토다. 봄의 토기 때문에 뭔가 목의 역할을 활발히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목과 여름을 연결해주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토는 여름의 토, 그러니까 뜨거운 토라고 봐야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막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텍스트상 이런 것도 이제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열이 이제 가득 차서 바싹 말라버린 어떤 그 토와 같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토는 여름에서 가을을 넘겨주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의 기운도 있고 어떤 금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술토는 가을의 토다. 가을이라는 계절은 기본적으로 이제 건조합니다. 건조한데 이 그래서 이제 조토다 이렇게 표현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술토를. 그래서 술토는 이제 금의 기운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로 넘겨주려고 하는 기운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축토다 그러면 겨울에 얼어있는 토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수의 기운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토는 인을 열어가려고 하는 특징을 또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의 토는 천간의 무기토와는 전혀 좀 다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의 토는 어떤 토로서의 역할보다는 어떤 한쪽 어느 방향으로 다 지금 치우쳐 있죠.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토의 어떤 중심자적이나 어떤 중화지기로서의 역할은 상실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그 육기에 포함이 된다고 그러는데, 육체적인 요소에 포함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육체는 그래서 온전한 토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사람의 육체는 치우쳐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관계 잘 이해하시고, 이제 지지에서는 토가 이렇게 이제 배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지는 좀 복잡해요. 그 천간은 이제 간단한데, 왜냐면 기운 자체가 이제 순이라거든요. 그러니까 목이면은 그냥 목이에요. 그러나 지지는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여기에 이제 질적인 내용이라든가 어떤 시간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어떤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천간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지진 좀 복잡해서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이제 내용을 이제
좀 자시다 보면은 쉽게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암기가 될 것이고, 이런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여튼 외우셔서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음력으로는 이제 11월이고요. 양력 기준으로 하면 한 12월 정도 되는 거죠. 양력, 음력이 여러분 이제 한 달 정도 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력으로는 뭐 11월, 12월, 1월, 2, 3. 그러니까 1, 2, 3은 이게 이제 목이고, 4, 5, 6은 화고, 7, 8, 9는 금이고, 10, 11, 12는 수다. 이렇게 이제 배속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지지는 또, 어떤 동물의 이제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무슨 띠 하는 것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띠의 배속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절의 특성과 가장 어울리는 동물이 이제 배속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는 쥐, 축은 소, 이는 범, 묘는 토끼, 지는 용, 사는 뱀, 오는 말, 미는 양, 그 다음에 시는 원숭이, 유는 닭, 술은 개, 해는 돼지. 이렇게 이제 12띠가 각각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간은 이제 자기 각각의 이제 그 짝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당연히 이제 임목의 천간은 갑이겠죠. 묘목의 천간은 을이겠고. 근데 이제 요거 이제 보통은 이제 요게 이제 그 축토 같은 거는 음토니까 기토, 미토도 음토니까 기토. 그 다음에 진토는 양토니까 무토. 그 다음에 술토는 양토니까 무토. 이렇게 이제 굳이 배속을 한다면은 이렇게 배속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음양관계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오행적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고. 자, 요게 이제 중요한데, 우리 이제 사주학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이제 음력이나 양력이 아닙니다. 음력학이나 양력학이 아닙니다. 음력, 양력은 어떤 그 지구가 태양 주기를 도는 어떤 주기를 계산하는 달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양력은 태양력이고 음력은 저 원력이에요. 그러니까 달의 어떤 그 주기. 달은 그래서 28일 주기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력,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양력 같은 경우에는 뭐 31일, 30일, 31일, 30일 이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365일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음력은 30일, 29일 이렇게 가는데 2월 달만 지금 28일로 가요. 그렇죠? 28일, 30일, 다시 29일.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음력은 30일이 넘는 게 없어요. 31일이.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쭉 하다 보니까 결국 요것도 이제 365일을 마치는데, 365일 하고도 이게 문제는 4분의 1이 지금 시간이 남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치려고 해도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음력은 이제 이 4분의 1이 어떻게 돼요? 4년 정도 쌓이면은, 4년이 쌓이면은 이게 날짜 하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어느 때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요게 2월 달이 29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날짜를 하나를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또 지나다 보면은 또 그 달 하나가 또 밀리게 돼요. 그래서 윤달이라는 것을 넣어서 달력을 억지로 계속 맞춰가는 겁니다. 양력도 마찬가지죠. 날짜가 안 맞으니까 계속 이것은 양력도 뭐 29일 했다, 30일 했다, 29일 이렇게 계속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태양 주기를 도는 지구의 어떤 그
날짜 순환 주기를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든 어떤 달력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이제 절기입니다. 절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기예보 보면은 뭐 오늘부터 대설입니다. 오늘부터 소환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주학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은 꼭 11월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11월쯤 된다는 거지. 근데 잘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이 대설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설이 시작된 시점, 그때부터 30일 동안이 자월인 거고요. 축은 소환절, 이는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서, 입주, 백로, 할로, 입동, 이렇게 사주학은 12절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주를 뽑을 때 절기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그 절기의 어떤 시점을 봐서 사주를 뽑는 거지, 음력이다 양력이다 이걸 가지고 사주를 뽑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력이다 양력이다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불러주는 어떤 시점의 그 포인트가 지금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이제 사주를 뽑을 때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력 양력은 이제 좌표일 뿐이고, 어느 시점에 태어났다는 좌표일 뿐이고, 그것의 어떤 그 기준은 이 사람이 뭐 자월생이냐 신월생이냐 이런 좌표는 이런 어떤 절기가 들어왔는가 나갔는가, 어떤 절기에 지금 중에 어떤 줄기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만약에 4월인데 어떤 해는 여기가 이제 윤 4월이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윤 4월이, 윤달 4월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5월생이 아니어도 윤 4월생이어도 이 사람은 지금 절기적으로 망종절에 태어났으면은 이 5라는 간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꼭 5월생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음력이나 양력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절기를 중심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삼양삼음의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설명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어쨌거나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자에서는, 그러니까 자에서 일양이 시상하고 오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음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축월이 되면은 이양 사음, 자 인월이 되면은 삼양 삼음, 양이 점점 늘어납니다. 사양 이음, 오양 이름, 진월은, 그래서 양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따뜻하다고 느끼는 것은 묘월부터입니다. 양이 이제 커지는. 진월이 되면 확실히 따뜻해지는 거고요. 자, 4월이 되면 이제 육양 영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월이 되면 칠양 영음이 아니고 음은 이제 양은 줄기 시작하고 음이 하나가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월이 되면 다시 사양 이음, 삼양 삼음, 그 다음에 이양, 6월은 이양 사음. 그러니까 6월이 되면은 이제 확실히 서늘해요. 수월이 되면 일양 오음, 이제 춥기 시작하죠. 해월이 되면은 영양 유금. 그러니까 사나 해가 완전한 사는 양기 덩어리고 해는 음기 덩어리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양삼음의 개념이 이렇게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기운적인 측면을 보면 자에서부터 쭉쭉쭉쭉쭉 기운이 상승해서 오에 이르러서 이렇게 하강 기운으로 이제 바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2지는 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시간의 개념을 또 부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자신의, 축신의,
사극 보시면 이런 말들 나오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하고 지금 이 명리학에서 쓰는 시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이런 어떤 이런 12지지의 시간의 개념을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은 12시가 일자 변경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12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23시부터 1시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은. 그러나 이제 요게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동경시를 쓰니까 나중에 30분을 플러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3시 30분부터 정확하게 1시 30분까지는 이제 자시다. 그 다음에 1시부터 3시 30분은 이제 일단 지금 설명에서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3시는 축 쉬고 3시부터 다시 이렇게 이제 2시간 단위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진시에 태어났다, 사시에 태어났다. 이거는 각각 자기가 태어난 어떤 시간이 어떤 타이밍이냐에 따라서 어떤 시를 쓸 건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는 9시부터 11시, 오시는 11시부터 1시, 1시부터 3시는 미시, 그 다음에 3시부터 5시까지는 신시, 5시부터 7시까지는 유시, 7시부터 9시까지는 술시, 그 다음에 9시부터 밤 11시까지는 해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지지는 이제 천간하고 달라서, 복잡해요. 그러니까, 천간은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면은 그냥 목이라는 특성만을 가지고 있는데, 지지는 인이 있으면은, 이건 오행적으로 목이지만, 이 목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목 속에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인의 지금 지장간을 보면은 무병갑이죠. 그래서 이는 무병갑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이거는 토고, 병은 화고, 갑은 이게 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인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외형적으로는 목인데 여기 화라는 것도 좀 섞여 있고요. 토라는 것도 좀 섞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장간의 어떤 의미는 나중에 좀 알아보기로 할 텐데요. 어쨌거나 자에는 임계가 있다. 그 다음에 축 속에는 개신기, 그 다음에 인중에 무병갑, 묘에 갑을, 그 다음에 진에 을개무, 사에 무경병, 그 다음에 오에 병기정, 미에 정을기, 신에 무임경, 유의 경신, 술의 신정무, 해의 무갑임이 들어있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개념은 좀 나중에 이제 지지 설명 드리면서도 드릴 거고요. 지장간만도 따로 놓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12지의 개념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